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됐지만 나스닥은 조금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끝났어요. 일단 악재가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철도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전기차들이 폭락한 이야기, 등등등 여러가지 악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도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 좀 있었는데요. 자, 여러가지 부분들 같이 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4분기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까지 상황 좋지 않다,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3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익률 같은 부분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눈빛이 곱지는 않은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주가가 더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라도 뭔가 상황을 좀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월드컵이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치맥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치맥 테마, 별의별 게 많이 생기고 있던데요. 치맥 관련주들, 물론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주에 나도 축구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할 텐데, 여기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112네요. 112. 보통 이제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이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서 원래 눈이 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요즘에는 좀 겨울이 뒤로 미뤄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있게, 가는 것 같아요. 시장도 오늘 조금, 이제 연말쯤 되면은 보통 주가가 좀 올라간다든지 뭔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뒤로 미뤄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0.13, 나스닥은 마이너스 1.09,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상승 출발 또는 보합 출발을 했다가 뒤로 밀려나면서 끝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분위기는 그다지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재료도 워낙 많아요. 지금 보면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나흘 연속 2만 명을 넘어서서 아주 지들 혼자,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이 뒤늦게,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진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차질이 좀 생길 수 있죠. 도심 5개 지역을 봉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상황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봉쇄를 오래 하게 되면은 약간 부담되는 내용이 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행주, 위드 코로나 전부 다 또 이제 변동성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 다 내리고 있는 모습, 항공주들 안 좋은 모습, 여행주들 안 좋은 모습, 등등등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철도 파업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가지 지금 전기차들 폭락한 얘기도 좀 있었고, 여러가지 지금 부담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아이폰 생산이 이제 적체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쪽 이야기와 좀 연결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지금 악재로 다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재료를 바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한 모습 하나 알아보고 가죠. 테슬라가 6.8% 급락한, 167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얘기인데, 테슬라가 급락했던
했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의 코로나 창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시봉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를 판매하는데 지장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자동차 판매를 못하게 되면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 견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도 약간은 좀 이상하다 싶긴 한데, 아무튼 네, 확진자가 지금 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도시 봉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테슬라가 후미 등 오작동으로 인해서 32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이제 리콜 같은 경우는 자발적 리콜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라든지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다. 물론 워낙 대규모가 되면 리콜도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좀 딱히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것보다도 이제 머스크가 아무래도 트위터를 인수한 부분, 네. 그래서 트위터에 자꾸 신경 쓰고 있다는 거, 뭐 그 다음에 트위터 쪽에서 자본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너가 여기 신경 안 쓰고 다른 거에 신경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특히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 지금 저렇게 좀 차질을 빚는다든지 또 실적이 좀 줄은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왜 신경 안 쓰나 라는 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미국에서 철도 파업 가능성도 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잔뜩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는 악재가 많은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안타깝죠. 근데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좋은 소식들도 있어요.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미국 FOMC에서 12월 달에 0.5%의 금리 인상을 아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0.5%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달 금리는 일단 0.5%. 왜냐면 12월 달에 이제 CPI라든지 이런 뭐 실업률 또 발표가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가의 어떤 상승률을 대표하는 부분인데, 이게 내려가게 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기대치는 좀 있는데, 글쎄요, 일단은 시장이 많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유가도 한때 7%나 급락하게 되면서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이건 약간 해프닝으로 만들어졌죠. 장중한 때 이제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왜 그랬냐면 12월 4일 날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오펙 생산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일평균 50만 배럴을 증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공급 축소, 여기에 따른 어떤 대응의 일환, 그래서 서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당연히 이제 사우디라든지 이 오펙 국가에서 러시아의 이런 어떤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들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을 더 많이 팝시다, 러시아가 중단한 것만큼 더 많이 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논의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온 게 아니라요, 논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폭락을 했었던 거죠. 7%나 내렸었는데 이게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네, 사우디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제 회의 이전에는 어떠한 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전 논의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전에 이제 어떠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붙잡고 가야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 회의 들어가요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네, 그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부인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사우디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7% 정도 하락했었던 유가가 0.4% 정도로 이제 낙폭을 축소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유가는 변화가 없었는데 장중의 변동성이 조금 커졌었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좋은 건 있어요. 유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증산을 통해서 이제 진짜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인플레이션은 일단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긍정적이긴 했는데 내려가다 말았네요. 네. 뭐 경기가 나빠져서라기보다도 일단은 이렇게 증산 소식이라든지 뭐 수요 증가에 아니 그 공급 증가 예, 여기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외부 변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어떤 정책적인 환경에 의해서 유가가 변동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수요 꾸준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뭐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죠. 다만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가격 변동성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면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증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사우디가 발끈한 것도 조금 그래요. 네. 굳이, 네,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내용도 있는데, 사전에 당연히 어떤 논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새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달에 증산 관련한 얘기가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은 더 많이 느슨해질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고요.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은, 유가 관련주 있죠. 정제 마진을 뽑아먹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어요. 국내 증시는 좀 상황을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것이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저것 악재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저 중국의 코로나 저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 폭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 별로 좋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다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제 조정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주들 일단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어제도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오전 동안에는 일단 지지가 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조정이 필요할 때 어쩜 이렇게 공교롭게도 딱 교묘하게도 잘 들어오는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어쩌다가 적자까지 나는 거야. SK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걱정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현재 시총 상위에서 많이 밀렸죠. 네. 62조 원대 나오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밀렸다. 뭐 시총 4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것도 그렇게까지 네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뭐 상관없는 건데 문제는 이 하이닉스가 이렇게 주가가 조금 부진한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적 충격,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줄어들 것이다. 1조 6,500억. 근데 4분기에는 또 적자가 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4분기에는 적자가 나고 내년도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적자가 기록된다. 그러면은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마이너스 7,100억 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고요. 내년에도 2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전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수주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적자가 좀 심해졌다. 왜 이렇게 많이 실적이 나올까? 왜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는 걸까?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뭐 일단은 뭐 공급이 악화된다, 반도체 업황이 별로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 뭐 업황이 안 좋다, 시장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는 다 들어왔었던 이야기고요. 그동안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어느 정도 감안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내년 2분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지금 13만원 더 12만 5천원으로 낮췄다. 12만 5천원. 네, 지금 현재 주가가 8만원.
네, 8만원대. 이 정도면은, 네, 뭐, 그렇게 부담될 거 없지 않아요?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낮추긴 했는데, 크게 낮추지 않았다는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11만원대, 12만 5천원대. 지금보다 한참 높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만약에 업황이 나쁘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 의견을 바꾼다든지 등등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꼭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원가 절감이 발생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176단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봐야 되겠죠. 낸드 부문에서의 실질 악화가 우려되지만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이 발생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글쎄요, 뭐 이제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저점권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니까 뭐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쁜 소식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일단 당장은 이제 어닝 쇼크다 뭐 등등등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약간 좀 의심돼요. 네, 주가가 저점권에서 계속 이렇게 나빠질 것이다, 큰일 났다, 목표 주가 낮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 근데 주가는 별로 안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점권에서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라면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는 매도보다는 관망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갈 위치도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주가가 출렁거릴 때 같이 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은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오전 동안에 이제 주가가 약간 변화를 나쁘게 좀 보여준다라면, 네, 이 뭐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갈게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죠? 항상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예전에 1인 가구가 늘어날 때는 뭐 편의점 관련주 올라간다던 것처럼 이번에 월드컵 관련해서 이제 치킨주, 치맥주가 올라간다. 재밌는 일이에요. 네, 치맥주가 올라간다.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드컵 특수 테마주의 열풍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뭐 제주맥주, 그 다음에 마니커, 제가 어제 오후 시황에서 설마 이런 거가 그러겠어? 라고, 설마 뉴스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새 그냥 뉴스를 또 갖다 써버렸더라고요. 자, 대단하다 싶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달려들고, 또 거기서 주가 수익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재미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경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월드컵 기간 동안에 뭐 소비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날 것이며, 네, 통닭을 먹어치우면 얼마나 먹어치우겠냐. 평소보다 그냥 한두 마리 더 먹는 거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분위기를 많이 타죠. 야, 지금 축구 보는데 통닭에다가 맥주 먹어야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잠깐 사이에 기업의 실적이 크게 뛴다거나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주가가 많이 뛰었다라고 한다면 조심해야죠. 왜냐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따라오지 못하는데 주가만 뛰게 되면 그거는 그거대로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또 웃기게 엮어가는 게 있네요. 네, 최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신한 FN 가이드 치킨 ETN, 네. ETN이요. 네, 이 ETN이 발표가 되면서 치킨 지수를 기초로 한다. 이 치킨 지수라는 게 있는가 봐요. 기초 지수가 마니커 FNG, 교촌 FNB, 하림, 이지홀딩스, 푸드나무,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팜스코, 동우 팜투테이블, 한일사료로 구성된다. 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골고루 이제 통닭과 연결된 그런 종목군들을 묶어서 기초자산을 만들었고 ETN을 출시했다 되어 있는데, 야, 이거는 좀 웃기네요. 네, 뭐 물론 이색 테마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치킨뿐 아니라 월드컵 기간 동안에 중개 수수료 등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플랫폼 관련주들 관심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광고주인 이노션,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뭔가 스포츠 행사라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 또는
월드컵, 올림픽 등등등 뭐 이런 부분도 있을 때마다 주가가 좀 올렸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단기적인 어떤 이슈 포인트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월드컵 테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오래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워낙 짧기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지는 어떤 실적의 추정치나 기대치가 그렇게까지 뭐 대단히 추세를 바꿀 만큼 대단한 그런 포인트까지는 연결된 경우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백주들, 네,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어차피 안 하시겠지만 조금 덜 올라간 것들은 대형주가 조정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중소형 테마주가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만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네,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월드컵 특수 때문에 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늘어난 악재, 미국 증시가 떨어졌다. 근데 뭐 악재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뭐 충격적이거나 뭐 극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연준 위원의 발언이 더 눈에 들어와요. 연준 위원이 이제 0.5%의 금리 인상을 FOMC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조금 흔들렸지만 내용 자체는 별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적자가 날 것 같은 SK하이닉스, 뭐 적자 날 수 있죠. 4분기 적자 또는 내년도 2분기까지는 실적 감소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북적거릴 필요가 없는데 기사가 자꾸 나와주고 자꾸 찔러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것은 또 약간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하시면 별 문제 없으니까 참고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치맥주에 몰려드는 개미들, 네, 이삭 테마하고 난 좀 특이한 거 좋아해, 이런 분들이야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고요. 꼭 뭐 내가 치킨 지수, 아니 뭐 통닭 쪽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네, 이 치킨 지수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기초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정도 매수해서 대응하시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주식시장에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일종의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관망이라고 불린다. 네, 관망.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중독성에 휘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시장이 변화하는데. 지금 이럴 때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등등등. 이거를 매매 중독이라고 그래요. 매매 중독, 시세 중독. 이런 것들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매매는 천천히 내가 원하는 기준이 왔을 때, 그럴 때 대응하시면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인내하고,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